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촉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뭐 똑같이 불러주는 방송국이 있으면 가서 방송했고요. 예.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급한 요청이 와서 예. 이재명 후보 이제 명심 캠핑이라고 하는 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이제 갓 수능을 친 여학생 한 명과 그리고 곧 군입대를 한 남자 사원 한 명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토크쇼 진행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네, 대타였다. 그렇죠. 아마 다음 해는 제가 나오지 않는다. 네, 다른 사람을 섭외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오창석 씨한테 갔다. 예, 부르면 이제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그래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일단은 여야 대선 후보 얘기를 하나씩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 개편이 좀 대대적인 대규모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탄희 의원이 저부터 선대위에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가겠습니다. 민심을 더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다른 의원들도 여기에 동참을 했고 지금은 모두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뜻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나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비치면서 과감하게 새로운 사람들과 또 뭐 별동대 이야기까지 남겼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민주당의 대선 국면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흔히 말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에 1위 1비 하면 안 된다. 윤석열 후보의 높은 지지율은 독이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낮은 지지율은 찬스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후보가 지지율이 만일 어느 정도 나왔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을 바꾸겠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공감하니까는 만장일치로 이재명한테 모든 권한을 준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전진 배치시키겠다. 그리고 2030을 앞에 놓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의 화두는 2030이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전략 수장을 할 것 같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네. 지역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다지고 송영길 대표가 다음 공천은 무조건 대선에 어느 정도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 공이 있는 사람 이것만 생각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의원들 좀 움직여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의원들 이름을 전혀 안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름은 올라갈 텐데 사실 의원들 이름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짜게 되면 어쨌든 지금 선대위를 짜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 동의하는 게 이제 메모드급 선대위를 꾸렸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은 선대위가 그 메모드급으로 꾸려지고 난 이후에 그 메모드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 아마 많이 이제 지지자들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예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2012년에 공보특보 임명장만 10,000장 이상 나갔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그 규모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했었는데 아마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송영길 대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당은 또 즉각적으로 이제 오보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무슨 갑자기 사퇴를 한다거나 그런 건 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송영길 당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는 뭐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서포터 좀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당 대표가 TV 출연하는 건 도움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요즘 같이 몇 번 했잖아요. 1대1 토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언론에도 이준석 워딩만 나가지 송영길 워딩 안 나가거든요. 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이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주자 이준석 대표하고 네. 386으로 대표되는 송영길 대표. 386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나가서 도움될 게 없는데 왜 나갑니까? 그래서 언론 노출은 후보가 하라고 하고 당대표는 뒤에서 서포터 되는 게 맞다. 다만
선대위 상임위원장직은 갖고 있어도 되죠. 뭐 이게 뭐라고 뭐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 그게 무슨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당 대표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는 뭐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그 직책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뭐 원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깜짝 놀랄 만한 사람도 데려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후보자는 또 외부에 뭐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런 사람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외부 인사의 영입 뭐 또는 뭐 후보가 생각하는 뭐 또 다른 인사를 전진 배치시키는 그런 형태의 변화 정도는 있을까요? 외부 인사가 근데 외부 인사 넣었다고 해서 뭐 쇄신이 되고 떨어졌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사람, 후보에 충성도가 있는 사람, 반드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켜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 2030을 뭐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어느 위원장직 하나 줬다. 근데 정치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진 배치시켜서 당에 있는 전문가들과 트러블 생기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정권을 준다. 그런 것도 문제는 있어요.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사실은 이제 뭐 삼김 뭐 이런 표현 사실 굉장히 올드하긴 한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세 명의 김을 따서 삼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합류하기로 했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합류하기로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보면은 며칠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합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삼김으로 묶이는 게 싫죠.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원톱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거 삼김으로 묶어버리면 김한길, 김병준과 같은 위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네.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김병준 위원장하고 구원도 있고 그래서 싫은 건데 이거를 제가 만일 국민의힘 사람이면 언론에서 삼김 체제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것 같아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오창석 평론가 말처럼 삼김 자체가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고 삼김이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세 사람이 같이 정치하면서 화합이나 이렇게 한 적이 잘 없잖아요. 거의 다 불협화음, 경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지금 김한길, 김병준, 김종인 체제다.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미지상. 거기다가 이 세 사람 나이 합치면 220세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에서 올드보이의 귀환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선거는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2030이 키를 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올드보이들이 귀환해가지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젊은 청년들이 꽤나 좋아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네.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전 오히려 미스라 싶고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손은 그 전부터 내밀었는데 네. 지지율이 지금 한 2주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당신 없어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네. 돼서 적극적인 행보를 안 보인 거거든요. 네. 예전 같았으면 삼김 체제 나 이거 안 한다. 김종인이. 그러면 들어줬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김 전 비대위원장이 과거 같았으면은 벌써 안 한다고 얘기하고 나갔을 텐데 지금 더 생각해 보겠다. 뭐 시간 달라 이런 거는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것 같네요. 하긴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렇죠. 이제 같이 엮이는 건 싫다. 그렇죠. 예, 이게 약간 프로야구 선수도 FA 보면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등급으로 묶이기 싫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금 늦어지긴 하나 합류는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 사람의 나이 총합이 200세가 훨씬 더 넘는데 김한길 전 대표가 맡은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200세가 넘는 세 분이 어떤 새 시대를 만들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바로 이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사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쉬고 있었던 기간, 예.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오래 쉬었잖아요. 네, 근데 일을 하고 싶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없죠. 윤석열 후보가 손 내미니까 중도층 확장으로 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김한길 전 대표가 지금까지
했었던 정치 이력을 쭉 살펴보면요. 항상 큰 선거나 큰 이벤트를 앞에 놓고 탈당, 새로운 당 창당, 뭐 규합, 세력 규합 이런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상호 의원이 김한길이 들어가면 새로운 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민주당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네. 구호남 세력들 모으고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삼지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으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로 당을 창당하는 그런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또 새 시대에 맞는 거다. 뭐 네. 그런 또 논리나 명분을 제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른바 이제 보수 빅텐트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열어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오늘입니다. 바로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1 TV조선 주최였는데요. 이 포럼에 참여해서 각 후보가 국가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외워서 가서 그대로 발표를 했고, 뒤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발표하는 내용이 자리가 있었는데. 연설을 시작해달라고 했는데 약 2분 정도 넘게 침묵을 유지해서 무슨 일인가라고 이제 봤는데 앞에 보니까 뒤에 사진이 공개됐는데 프롬프터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프롬프터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프롬프터 없으면 아예 말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이재명 후보는 프롬프트 없이 했는데 만일 오창석 평론가가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갔다. 네. 안 나온다. 원래 프롬프트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뭐 제가 원래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말을 바로 시작을 하거나. 시작하겠죠. 네. 네. 뭐 두 번째는 준비 바로 해주세요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네. 뭐 보통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3초 정도만 생방송 예. 중에 흔히 말해서 간격이 떨어지면 방송 사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제 시간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하는데 이 정도 시간을 두고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임기응변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반면에 이거 그냥 뭐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자꾸 쌓이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그러면 그 잽에 다운된다고 지지율이 많이 출렁거릴 수 있어요. 이게 그 지난 한 주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일정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돌면서 하루에 일정 4개, 5개씩 소화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정이 없어요. 뭐 통상 업무라는 표현을. 코리안 시리즈 한번 갔다가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 한번 갔다가 일주일 내내 한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안 하니까 공식적 행사 가서 말 안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후보를 안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론조사 또 지난주 여론조사 보면 많이 따라왔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추이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선거가 3, 4개월 남았는데 실현 리스크 때문에 후보를 일정을 안 잡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캠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보 제 두 후보 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후보의 배우자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는 부인 김혜경 씨가 이제 활발하게 동행을 하면서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 활동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네. 있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는 아직 등장을 안 한 상태고 뭐 여러 가지 또 사건에 지금 의혹이 있다고 알려진 상태고 이러니까 한쪽만 계속 등장한다? 그러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게 루머가 퍼졌잖아요. 그 김혜경 씨 낙상은 이재명 후보가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거를 또 불식시키고 와서 같이 야구도 보고 또 이번에는 충청도 방문했을 때 시장 가서 다정한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이 이런 가짜뉴스에 많이 당해왔다 이런 것도 알릴 수 있고 나쁘지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백허그 사진 이런 거 또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대 후보죠.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
후보자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가 이제 조만간에 활동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배우자 포럼이 이달 말에 발족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공식적인 첫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제 공개적인 활동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조만간 활동한다는 얘기는 2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만간 활동이죠. 네. 근데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일단 나오자마자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기자들이? 사실은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네. 거니까 당연히 국민의 공식 할 행사 거를 가면 위해서. 당연히 그거 묻겠죠. 정말 네. 연루가 돼 있느냐, 주가 조작에 안 돼 네. 있느냐, 안 돼 있으면 왜 통장이랑 돈 10억을 맡겼느냐, 얘기 나오겠죠. 통정 거래는 왜 했느냐 물어보겠죠. 네. 거기다가 허위 이력. 그거는 바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사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기 어렵습니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허위 이력 왜 그렇게 썼냐? 아니면은 논문 표절건. 논문 표절. 네. 이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A라고 답하든 B라고 답하든 논란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쉽게 김건희 씨 등장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만약에 등장하자마자 뭐 논문 표절건이나 허위 이력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바에는 안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예 그냥 그런 내용에 이제 휩싸이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털고 가려면 오창석 씨 말처럼 굉장히 일찍 털어야 되는데 네. 논문 표절건이나 허위 이력은 지금 사과해서 빨리 턴다 칩시다. 네. 도이치모터스 건은 그렇지 않아. 이거는 사실 이제 시작이죠. 수사가 지금 시작이고 나머지 사람들 다 구속됐고 그러면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만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사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주식시장에 꽤 민감해져 있습니다. 많은 그럼요. 국민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도 흔히 말해서 물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식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본인이 샀던 금액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계속 그 주가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주가 조작 같은 것에 대한 질문 또는 뭐 실질적으로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좀 쉽진 않겠죠. 그 이재명 후보가 주식 전문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저렇게 잘 알고 있었냐? 그런데 과거가 5년 전 대통령 선거만 해도 뭐 주식 방송에 나가서 내가 주식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상당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선 후보가 저 정도야? 하면은 그게 반향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 왔을 때 반대로 김건희 씨가 만약에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 그거는 자본시장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모로 조기 등판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초근 얘기해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